안녕하세요. 이번 주 혹시 세율 암기 다 하셨는가 모르겠어요. 이번 주는 세율 문제가 엄청 많은데 취득세 세율하고 관련된 것을 이번 주에는 꼭 암기를 하셔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 과세 표준, 세율, 납세 절차, 비과세에서 이번 주에는 취득세 이제 마지막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취득세 과세 표준부터 비과세까지 전체적으로 취득세 정리를 다 하셨는가 안 했는가 이거 점검하려고 냈던 문제니까 혹시 이제 아직 문제 푸시고 내가 참 답이 애매하다 또 예를 들어서 세율 같은 거 암기가 안 됐다 그럼 지금이라도 세율은 꼭 암기를 하셔가지고 한 번 정도 더 점검을 해주신 게 아마 좋으실 거예요. 자, 그럼 해설 들어가죠. 1번 문제는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아봐라 그랬어요. 이제 1번 첫 번째는 재산 분할. 이거 앞에서 이제 취득 시기 문제네요. 재산 분할이라는 것은 처음에 샀을 때 내가 물건을 샀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 물건을 분할을 받는다 그러면 그 등기를 할 때 등기분에 대해서만 취득을 내는 거예요. 지금 취득 시기는 내가 등기를 하면 등기했을 때 이때만 취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당초 취득의 당초분은 이미 세금 냈잖아요. 처음에 냈는데 지금 내 이름으로 등기를 하려고 하니까 등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내시면 돼요. 두 번째, 취득세 과세 표준은 원칙이 취득 당시의 시가 표준액이다. 시가 표준액으로 가는 게 아니라 원칙은 신고 가액으로 가는 거죠. 내가 신고한 가액으로 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요. 그럼 2번이 틀렸어요. 이제 3번은 증여로 무상 취득한 경우에는 계약일에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러면 증여로 취득했을 때는 계약일이 돼요. 네,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 취득으로 본다. 토지의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걸 취득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요. 그럼 다 됐죠. 그래서 2번이 답이었어요. 그다음 문제 2번은 과세 표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실상 취득 가격이 적용되는 경우로 옳은 거. 그럼 사실상 취득 가격이라 했으니까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는 건 사실, 객관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건 시가 표준액. 그럼 첫 번째, 부정한 행위가 있는 건 이건 안 됩니다.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 이건 사실 인정 안 돼요. 또 증여 등의 무상 취득도 사실 인정 안 됩니다. 화해는 주관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사실 인정 안 됩니다. 네 번째는 국가로부터 무상이면 사실 안 돼요. 유상이만 되고 무상은 안 돼요. 부동산 거래 사실을 신고해서 여기서 거래 신고라는 것은 거래 가격을 신고한다 그랬죠. 부동산 실지 거래 가격을 신고해 가지고 검증이 이루어졌으니까 여기서 검증이라는 것은 실지 가격이 사실이라는 건 가격 검증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가격이 검증이 됐으니까 이 경우는 사실로 가네요. 그래서 사실이 인정되는 건 5번이 답이 돼요. 그래서 5번 여기가 답이 됐죠. 문제 3번은 사실상의 취득 가격으로 하는 경우 이에 포함될 수 없는 항목을 찾아라 그랬는데 단 아래 항목은 법인이 그랬어요. 법인이 취득한 물건이네요. 그럼 할인을 받았으니까 할인받은 것은 취득가액 계산에서 제외. 건설자금에 충당한 이자는 포함. 연체료 할부이자는 여기는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이 그랬으니까 취득가액에 포함. 채무인수액도 포함. 채무인수액 포함이네요. 그럼 문제에서 포함될 수 없는 항목을 구해라 그랬어요. 없는 항목을 찾아라 그랬으니까 기억. 하나 있네요. 그럼 1번. 그래서 1번이 답이에요. 이거 잘못해서 니은, 디귿, 니을 해가지고 답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가지고 그냥 3번을 찍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여기는 포함될 수 없는 것 골라라. 그래서 기억번 1번이 답이에요. 이제 문제 4번. 여기서부터는 이제 암기 문제인데 임야와 상가를 서로 맞 교환했다 이렇게 교환했어요. 상가와 임야를 서로 교환하면 교환은 유상이라는 뜻이에요. 교환은 그래서 상가
임야 이거는 농지 아니죠. 농지가 아닌 것을 유상으로 거래했으니까 농지가 아니면 세율은 유상거래면 4% 아시죠? 4%요. 그럼 4자 들어간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은 5번. 뭐 이렇게 쉽나요? 이게 시험 문제예요. 이런 게 시험 문제로 출제되는 거예요. 그다음 문제 5번. 옳은 걸 찾아라 그랬어요. 농지를 상속을 받으면 2.3%. 매매 농지가 아닌 것을 매매다. 농지가 아닌 걸 유상으로 거래했을 때는 4%. 개인이 농지를 증여받았을 때는 3.5%. 공유, 합유, 총이문의 분할은 2.3%. 그다음에 10억짜리 주택을 유상으로 거래했다. 그러면 이제 6억 이하는 1%, 9억이 초과된 건 3%. 그럼 여기는 3%. 이거 맞았네. 그래서 5번이 답이네요. 자, 6번. 또 틀린 거 세율 중에 틀린 걸 찾아라 했어요. 농지를 유상으로 그러면 3%. 농지가 아닌 걸 유상으로 4%. 정당이라는 건 비영리 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영리 단체가 증여를 받았을 때는 2.8%. 일반적인 원시 취득은 2.8% 틀렸네요. 그다음에 공유, 합유, 총유물의 분할은 2.3. 그러면 4번이 답이었네요. 네, 7번. 또 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걸 찾아라 그랬네요. 매매로 농지 이외를 유상으로 거래했을 때는 4%. 교환으로 그럼 교환으로 그러면 농지를 유상으로 그랬으니까 농지 유상은 3%. 6억짜리 집을 유상으로 취득하면 1%. 9억인 주택을 9억짜리 집을 유상으로 취득하면 3%. 이제는 법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9억짜리를 어떻게 푸시냐면 이렇게 풀면 돼요. 9억 곱하기 3억분의 2 빼기 3 곱하기 100분의 1 이렇게 세율이 이렇게 계산하셔야 돼요. 이렇게 계산하면 이제 억 단위 띄고 여기 억 단위 띄고 여기 3하고 9하니까 3, 3은 9, 2, 3은 6에서 3을 빼니까 3. 그래서 총 3%가 되네 이렇게. 이제 6억에서 9억까지 사이에 있으면 6억에서 9억까지 사이에 있는 주택을 유상으로 거래했을 때는 이 세율 계산할 때 취득했을 때 가액, 취득 당시 가액 곱하기 3억분의 2 빼기 3 곱하기 100분의 1 이렇게 해서 세율을 적용하시면 돼요. 비영리 사업자가 상속 이외면 증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여로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로 취득했을 때는 여기는 2.5가 아니라 2.8%. 그러면 그럼 여기 3번까지 또 보니까 또 없네. 그럼 4번 봐야죠. 일반적인 원시 취득은 2.8%. 이거 맞았네. 그다음 이제 5번 지문은 올해 이제 개정이 된 지문이에요. 주택을 신축한 후에 그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나 그 사람의 배우자나 그 사람의 직계 존비속이 아래에 있는 땅을 취득했을 때는 이런 경우는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일반 토지의 세율을 적용하겠습니다. 그래요. 일반 토지의 세율을 적용해서 4%짜리 세율을 적용합니다. 주택의 세율로 봐서 1%, 2%, 3%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4%짜리 세율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8번은 가장 틀린 걸 찾아라 그랬어요. 개인 갑은 개인 을로부터 논이다. 그러면 농지네요. 그럼 개인 갑은 개인 을로부터 논을 증여받았다. 그럼 개인 간의 증여는 3.5%. 개인 을이 개인 병으로부터 과수원을 유상으로 취득했다. 과수원은 농지네요. 밭, 과수원, 목장인 농지니까 농지를 유상으로 취득했을 때는 3%. 목장 용지를 상속이다. 그러면 밭, 과수원, 목장까지를 농지를 하니까 농지를 상속을 받았을 때는 2.3%. 개인의 임야를 유상으로, 임야는 농지가 아니니까 농지가 아닌 것을 유상으로 취득하면 농지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4%. 농지는 3%. 그럼 4번 틀렸네요. 개인 갑은 개인 을로부터 상가 건물을 유상이다. 그럼 상가는 농지가 아니죠. 농지가 아닌 걸 유상으로 취득했으니까 4%. 그래서 8번은 정답이 4번. 자, 9번은
이 중 세율이 동일한 것으로 묶인 걸 찾아라 그랬어요. 세율이 동일한 거. 그러면 세율이 동일한 거 찾으려면 세율을 다 갖다 써와야 돼요. 상업용 건물을 신축했다. 신축했다 그러면 원시니까 2.8%. 상속으로 건축물을 취득했다. 농지가 아니면 2.8%. 농지를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 2.3%. 공유, 합유, 총유물의 분할은 2.3%. 농지를 유상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3%. 그럼 기역, 니은 먼저 찾아요. 없네. 그러면 디귿, 니을이 있는 걸 봐요. 디귿, 니을. 여기 있네요. 디귿, 니을. 그럼 4번.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이제 10번. 10번은 표준 세율의 크기를 올바른 거. 이 문제 진짜로 이렇게 문제 실제 시험 이렇게 내면 진짜로 뭐 시험 보면서 막 열불 나요. 짜증 나고. 그런데 지금 연습이니까 화를 내지 마시고 저도 내고 싶어 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율을 암기를 안 해서 그래요. 암기를 다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는 거지 실제 내고 싶어서 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세 표준에 적용되는 세율로 크기로 오른 걸 찾아라 그러면 크기를 먼저 비교하는 거예요. 농지 상속이면 2.3%. 농지를 유상으로 취득했으면 3%. 원시로 취득했을 때는 2.8%. 개인이 건물을 증여받았을 때는 3.5%. 자, 이제 크기니까 등호가 앞으로 등호인가 뒤로 등호인가를 잘 보셔야 돼요. 보니까 뒤쪽으로 이렇게 돼 있죠. 뒤쪽으로 돼 있으니까 제일 큰 게 제일 끝에 쪽이 리을이 여기가 리을이 있어. 끝에서부터 봐야 돼. 앞에서부터 보시면 안 돼요. 끝쪽에서 봐야 돼요. 그럼 하나 잡았죠. 그 다음에 니은버.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버는 와야죠. 니은버. 그 다음에 오는 게 디귿버. 디귿.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역. 그럼 답은 5번. 이렇게 푸셔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이걸 반대로 해석해 가지고 니을 제일 앞에가 니을, 니은, 디귿, 기역해가 답을 3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안 돼요. 등호가 앞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가 뒤쪽으로 돼 있는가를 꼭 하시고 그거 보고 문제를 풀어 주셔야 돼요. 이 세율을 다 암기해 가지고 다 옆에다 이렇게 써 놓고 등호 표시를 몰라서 틀리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정답은 5번 이게 답이 돼요. 이제 11번. 실제 이제 세금 계산을 한번 해보시라는 이야기예요. 계산해 보죠. 단독 주택을 신축했다. 그러면 신축했으니까 2.8%네요. 2.8. 그러면 신고 가액은 2억이고 시가 표준은 1억 8천인데 개인 갑은 본인 소유의 대지에 개인이 건물을 신축해서 신고를 할 때 내가 신고한 금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높으면 돼요. 그래서 시가 표준은 높았네요. 그럼 2억에다가 2.8을 곱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계산할 때 계산기 없어도 푸는 거예요. 2, 8, 16 끝에 6자 6 들어간 거 두 개 있네. 6이 두 개 있으면 3, 2번 아니면 5번이 답인데 이제 6 두 개 있으니까 2는 4, 16이니까 5, 6 저 나왔네요. 그럼 5번 이게 답이네요. 그래서 11번은 5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제 12번 가보죠. 이 특례세율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풀어야겠죠. 등기 된다. 등기만 하면은 등기만 한다 그러면 2% 빼라. 등기를 안 한다 그러면 2%만 물려라.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여기다 등기를 하는가 안 하는가 이거 보고 이렇게만 푸시라고 그랬어요. 그럼 지목 변경 등기 안 한다. 상속 등기 한다. 분할 등기한다. 이전 등기한다. 재산 분할 등기한다. 그럼 답이 1번이네요. 이거 한 차이가 나니까. 그 답이 1번이에요. 그다음 이제 문제 13번. 또 특례세율을 또 물어봤네요. 그럼 또 여기다 등기 이렇게 쓰는 거예요. 등기해놓고 개수 등기 안 한다. 지목병 등기 안 한다. 재산 분할 등기한다. 과점 의제치드니까 등기 안 한다. 임시 등기 안 한다. 봐요. 다 X가 하나 동그라미네요. 그럼 이거 답이겠죠. 그럼 3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 또 14번 특례세율 또 나왔네. 또 그럼 또 다시 푸는 거예요. 등기라는 걸 보고요. 등기 개수 등기 안 한다. 지목 변경 등기 안 한다. 공유물 분할 등기 한다. 등기하네요. 그다음에 과점주주 등기 안 한다. 외국인 소유 물건 세관에서 등기 안 한다. 그럼 등기하는 거 보니까 3번에 있네요. 그럼 답은 3번이 이것도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등기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시면 돼요. 그다음에 특례세율 하나 또 나왔네요. 15번에 특례세율 옳지 않는 거요. 그럼 이제 그대로 보는 거예요. 임시는 등기 안 하니까 등기를 안 한다. 그러면 중과 기준 세율을 적용한다. 재산분할은 등기하니까 중과 기준 세율을 뺀다. 등기하면 뺀다. 그다음에 공유물 분할. 공동으로 소유한 물건을 분할했으니까 등기한다. 등기하니까 2% 뺀다. 상속에 따른 상속 등기한다. 등기하니까 2% 뺀다. 그다음 의제취득, 종류 변경이나 지목 변경, 의제취득이니까 등기 안 한다. 등기 안 하니까 2% 빼는 게 아니라 2%를 물린다. 중과 기준세율로 과세한다. 이렇게 풀면 돼요. 답은 5번이네요. 그래서 문제 요령이 등기를 하면 2% 뺀다. 등기를 안 하면 2%로 부과한다. 여기서 2%라는 건 중과 기준 세율을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 16번.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닌 걸 찾아라 그래서 이제 중과세율이라고 했으니까 4배짜리냐 2배짜리냐 이제 이걸 보면 돼요. 근데 별장이나 골프장이나 고급주택이나 고급 오락장을 2명 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했다. 그럼 사치성이니까 두 사람이 구분하든지 시차를 두고 취득하든지 너희들은 사치니까 사치하는 재산이니까 중과세 한다. 사치하면 중과세 시키면 되는 거예요. 또 고급 오락장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안에 고급 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이 됐으니까 60일이라는 시간 안에 고급 오락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됐으니까 중과세하지 않는다. 그럼 16번은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중과세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다음에 해원제 골프장은 중과세 한다. 그다음에 에스컬레이터 단독주택에 에스컬레이터 설치되어 있는 집들은 중과세 대상이 된다. 그다음 시가 표준액이 5억짜리네. 그러면 3억이 넘었죠. 3억이 넘는 자가용 선박인데 이제 실험 실습 용도에 사용하면 중과세를 안 하는데 실험 실습 용도 외로 사용이 됐네요. 실험 실습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이 됐으니까 당연히 중과세 대상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중과세 대상이 아닌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60일 안에 고급 오락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답은 2번이 되겠죠. 이제 17번 가보죠. 취득세 신고 납부 기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유상취득은 유상으로 취득했을 때는 60일 이내, 증여로 취득했을 때는 달의 말일이 아니라 증여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60일 틀렸네. 두 번째. 원시는 준공, 공사 준공 인가일로부터 60일 이내. 비과세나 과세 면제에서 과세로 돌아서면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안에. 법정 신고 기한 이내라도 곧 60일 이내라도 등기를 먼저 할 생각이면은 등기 신청서를 등기 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접수하는 그날까지 오늘 접수했으면 오늘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하고 납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접수하는 그날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요. 이제 18번이네요. 취득세 납세 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에 옳은 것을 찾아봐라 그랬네요. 그럼 이제 옳은 걸 찾아라 했으니까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미달할 때 신고 납부해야 될 세액에 미달했으면 적게 신고했으니까 미달한 세액을 다시 정부가 찾아가지고 다시 가산세를 포함하여 보통 징수 방법으로 정부가 고지서를 보내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내 주소를 둔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 개시일로부터 틀렸죠.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달의 말일이에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그 달 말일부터 6개월이에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취득세를 신고해야지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2번 이건 틀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옳은 걸 찾으라 했으니까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 3번은 그럴듯해요. 이제 비과세에서 과세로 돌아서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안에 하는 건 맞죠. 그런데 이미 세금을 낸 게 있으면 이미 낸 세금은 빼주되 이미 낸 세금 속에 가산세가 들어있으면 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를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산세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를 빼드리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 같은 건 아직 안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교재에 있기는 있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등을 매각을 하면 매각일로부터 30일 안에 지방자치단체 통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국가가 누군가에게 물건을 팔았으면 내가 이 사람한테 얼마에 어느 날짜에 팔았다는 것을 매각일로부터 60일이 아니라 매각일로부터 30일 안에 통보를 해 주셔야 돼요. 매각일로부터 30일이라는 시간 안에 팔았다는 사실을 통보를 해 주셔야 돼요. 자, 5번이네요. 납세 의무자가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했다. 그러면 이 물건을 취득을 하고 신고하지 않고 팔았을 때는 신고분에 대한 가산세와 또 취득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가산세 한번 40% 물려야 돼요. 또 팔았을 때 또 물리니까 이런 경우는 100분의 80의 가산세를 물려. 이걸 중가산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물건을 취득해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팔았을 때는 중가산세 80%를 물리게 되겠습니다. 자, 19번 가보죠.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어요. 1번 기부채납이네요. 그러면 기부채납은 내가 정부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상으로 준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은 비과세인데 무상사용권을 제공받았네요. 그럼 내가 물건을 정부에게 넘기고 정부로부터 대가를 공짜로 받았어요. 공짜로 대가를 받았을 때는 부과하지 않는 게 아니라 과세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임시. 임시라는 것은 임시 사용 건축물은 그랬어요. 그럼 임시 사용 건축물은 그냥 잠깐 쓰다 부셔버리는 거. 잠깐 쓰다가 붙는데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임시 사용 건축물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사치하는 재산은 사치성의 재산은 이거는 예외예요. 그래서 사치하는 재산은 1년이 넘었던 안 넘었던 상관없이 무조건 과세가 되는 거예요. 사치하는 건 무조건 과세가 되고 일반적인 경우는 사치성 재산이 아니었을 때는 1년이 넘어야만 과세가 되고 넘지 않았을 때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동그라미 3번은 국가 등으로부터 유상 취득했을 때 내가 국가의 물건을 유상으로 취득하며 객관적으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 금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낮아지면은 그래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잡아줘요. 또 네 번째는 국가 등에 기부 체납했는데 내가 타인에게 정부에게 그냥 주기로 했다가 다른 데로 팔아먹어 버렸어요. 국가에게 처음에는 그냥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국가에게 넘기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 매각을 했을 때는 다시 취득세 부과 대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5번은 공동주택을 개수했다. 집 수리한 게 있죠. 우리 아파트 수리하면 시가 표준액이 9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시가 표준액 9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자, 20번 가보죠. 취득세, 비과세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으로 묶인 건 몇 개인가요? 옳은 거 아니에요? 아마 분명히 이거 푸신 분들 급해가지고 옳은 걸로 푸는 분들 있을 거예요. 옳은 걸로 묶인 게 몇 개냐 이렇게 푸신 분 있을 거예요. 틀린 거예요 이거. 신탁에서 자 수탁자, 위탁자. 그러면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이렇게 넘겼어요. 그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 물건 좀 네 창고에다 좀 보관 좀 해주자. 그래서 그 사람한테 혹시 창고 좀 빌려줄래요? 내가 그 창고에다 좀 맡길게요. 그래? 우리 창고에다 맡겨놔? 그럼 이건 비과세죠.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랬죠. 맞았죠.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다음에 기부채납은 원칙은 비과세인데 그 대해서 무상사용권을 받아버렸네요. 무상사용권을 받았으니까 내가 무상사용권을 받아버렸으니까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것도 맞았죠. 이거 틀렸네요. 무상사용권을 받으면 부과한다인데 부과하지 아니한다 했으니까 틀렸네요. 그래서 기억번 같은 경우는 이 기억번은 어떤 뜻이냐면 이 기억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이전했을 때는 그냥 창고를 잠깐 빌린 거예요. 내 물건을 다른 사람 창고에다 넣어놓는 거예요. 그럼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맞아요. 기억은 맞는 거고 니은은 지금 기부채납은 원래 비과세였는데 내가 뭔가를 바꿔줘버리면 과세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조합에서 주택 조합이
조합원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조합에서 조합원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부과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부과한다. 조합에서 조합원의 물건을 구입하면 요거는 부과하는 거예요. 이건 비과세 아니에요. 이거는 과세예요. 그다음에 상속 개시 이전에 이미 차가 폐차가 돼 버렸어요. 그러면 사망하기 전에 그 사망하실 분의 차가 먼저 폐차되고 폐차된 이후에 그 차 주인이 사망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차가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이 됐을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이건 맞았어요. 그러면 이제 지문을 문제에서 틀린 것은 몇 개인가 그랬어요. 틀린 것은. 그러면 기억은 맞는 거고 니은은 틀렸고 디귿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했으니까 틀렸고 리을은 부과하지 않나 맞았어요. 그러면 두 개가 공평하게 두 개씩 해놨네요. 두 개는 부과하지 않는다. 두 개는 틀린 것, 두 개는 맞는 것.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돼요. 오늘 문제 푸시면서 세율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세율 암기 안 하면 점수 고득점 안 나온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취득세는 세율하고 표준세율하고 특례세율 꼭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표준세율은 그냥 세율만 단순히 이렇게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암기만 하시면 돼요. 근데 특례세율은 등기하는 것 안 하는가를 따져가지고 만약에 등기를 한다. 그럼 등기가 동그라미다. 그러면 2%를 그냥 빼는 거고 등기가 안 한다. 그러면 2% 물리는 거고 이렇게 해서 계속 등기라는 걸 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고 특례세율을 찾는 연습을 많이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취득세 세율 같은 경우는 한 해는 표준세율이 나오고 그 다음 연도에는 특례세율이 나오고 그래요. 그러면 작년에는 표준세율이 시험에 나왔으면 올해는 반드시 특례세율을 시험에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표준세율, 특례세율 둘 다 꼭 정리를 하셔가지고 세율 문제가 나왔을 때 안 틀리도록 꼭 반복해 주시고 이제 오늘의 마지막 이제 멘트가 뭔가 보세요. 구름 뒤에는 항상 빛이 존재합니다. 그랬어요. 이 말이 뭐냐면 지금은 문제를 못 풀어도 반드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날이 돌아오니까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풀 수 있는 날이 돌아와요. 그래서 오늘 안 됐다 해서 오늘 뭐 좌절하거나 나 이제 더 이상 세법 때문에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지금 별것도 아니에요. 지금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 포기하시면 안 돼요. 지금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안 되면 또 한 노력해서 또 맞추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안 된다 해서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구름 뒤에 햇빛이 있다는 거 꼭 그거 생각하시고 지금 안 돼도 분명히 나한테는 좋은 날이 올 것이다. 꼭 그 생각하시면서 문제 다시 틀린 거 점검 한번 해주시기 바라네요. 네,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죠.